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1년 KB부동산 보고서 상업용 편입니다. 네, 상업용 편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요. 네, 주거용은 몰라도 상업용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업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뭔가 영업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건물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결국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보니 그런 곳에 또 임대를 놓는 그 건물주 또는 이제 그런 상가 주인들도 제대로 임대를 잘 받지 못했고 감면도 해줘야 됐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든 나날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년까지 쭉 거래 건수를 보면요.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히려 거래 건수는 좀 더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거래 건수는 좀 더 올라갔고 평균 거래 가격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상을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 총액 비중이 되냐? 그럼 2020년 3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 핵심 지역이 25.4%, 서울 기타 지역이 20%, 서울 웨스트워크 24%,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볼 때 거의 45%, 거의 46%죠. 거의 대다수가 그만큼 비싼 게 거래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이었다. 거기다가 또 서울의 수도권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다 합치면은 뭐 근 70% 해당, 70% 넘어가는군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상업용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 서권에 밀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듯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업무시설, 거래 규모 추이 보면요.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 전국 거래 건수는, 이제 좀, 초기에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서울도 그렇고요. 하지만 뭐 거래 총액이나 전국 거래 총액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1분기 때가 거의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업무시설 금액 거래 건수를 본다라고도 2020년에 보시면 300억 이하는 결국에는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까지이기 때문에요. 네, 전체적으로 든다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듯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2020년에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상권은 죽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만 회복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 저평가될 때 저렴해질 때 사야지 라시는 분들이 아마 2, 3분기에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사시는 분들이 현재는 좀 속앓이를 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 면적은요, 보시는 것처럼 15년부터 20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1, 3분기만 놓고 보면요. 2020년에 확실히 17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2017년은 여러모로 사실은 뭐 주거용도 그렇고 상업용도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었던 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20년에 상당히 신규 공급 면적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0년에 이렇게 많았던 건 뭐 때문일까요? 결국에는 15, 16, 18 뭐 요때에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때 오피스를 지으신 그런 건물 건축주들이 많았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20년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년 3분기와 20년 3분기를 보면 380에서 1000, 거의 3배는 안 되지만 한 2배 반 정도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좋았던 것이 반영이 됐는데 2020년에 하필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공실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쭉 내려가다가 다시 확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공실률 보면 서울 같은 경우 도심권, 강남권, 여의도권, 기타권인데요. 여의도권이 엄청나게 공실률이 늘어났습니다. 뭐 도심권도 그렇고요. 그나마 강남권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왜냐면 한편으로는 강남이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비싸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이 많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강남이 좀 저렴해지게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합니다. 권역별 환산 전세가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도심권이 오히려 더 여의도권은 갑자기 확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보다 도심권이 오히려 더
가격은 전세가로는 좀 비싸다. 이런 예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가만 놓고 본다라면 지역별 상가 거래량을 보면요. 19년에 비해서 20년 확실히 많이 늘어났죠. 13%, 10.8% 이렇게 수도권, 비수도권 다 전체가 늘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1, 2분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좀 그나마 좀 저렴하게 내놓은 것들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돈 벌었다 그러니 내가 돈 번 걸 가지고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걸로 캐시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좀 뭐 코로나 곧 지나가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가 거래 가격 추이도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는 분명히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됐을 때 과연 이게 왜냐면 이러한 것들을 사신 분들이 순수한 전액 자기 자본보다는 어느 정도 타인 자본, 그러니까 대출을 껴서 했을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임대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19년 23, 20년 이산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인데요. 전체적으로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임대 가격 지수 변동률이 다 마이너스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나마 집합 상가만 좀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그래도 역시 마이너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공실률 전국 중대형 상가, 네, 전국 소규모 상가, 네, 그리고 서울 중대형 상가, 네, 그다음에 서울 소규모 상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현재 그 공실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현재 보입니다. 특히 서울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점점점 줄어들었던 추세에서 서서히 올라가긴 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로 인한 타격이 많이 컸다. 이렇게 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가격과 투자 수익률 본다라고 하면 중대형 상가 수익률 보면 많이 는 오히려 일반 상가 거래 가격 을 보시면 계속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격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임대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까? 집합상가도 그렇고요. 현재는 거의 꼭지에 온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생각해도 임대료를 올리면은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판매 지수 변동률, 무점포, 그 소매, 무점포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오히려 판매 지수 변동이 올라가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의 내려갔습니다. 슈퍼마켓 잡화점 이런 것들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편의점을 하거나 이런 무인 점포 이렇게 사람 없는 그러니까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런 무인 점포들이 약간 유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왜 그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올라갔고 그 위의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로 사실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 업종 사업 유지 노력할 것 27%, 폐업 상태로 22%, 사업 유지 노력해도 폐업 고려할 거니까 합치면 무려 72%, 73% 정도가 폐업을 현재 하거나 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임차인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죠. 임차인을 못 구하면 그만큼은 내가 매월 내는 대출 이자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지금 상업용 건물을 매수 그러니까 지금이 분명히 저렴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사실은 매수하는 건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네, 오피스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고요. 특히 경기도는 많이 늘어났는데 서울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볼 때 지금은 오피스텔 한번 서울 쪽 한번 보는 게 왜냐 그동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오피스텔 빠지는 수요가 있다. 또 공급이 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최근 한 4년 정도 기간을 볼 때 보시면 2017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피스의 거래량도 보시면 2020년에는 그 서울, 경기, 인천 이런데 경기가 제일 많고 물론 워낙 땅이 나오고 보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지금은 오피스텔 한번 서울 쪽 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심지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은 현재 쭉 떨어져서 현재 더 이상 아니었고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오르고요. 인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울도 현재 그 전세가 오르는 걸로 추이로 인해서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 전세 비중을 본다라고 들은 수도권 전세 비중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60% 그러니까 50% 넘어가는 그렇게 높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수도권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갭 투자가 이제 물론 오피스에도 갭 투자해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그 갭 투자 오피스텔 한번 실제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갭 투자 살펴보면 뭐 한 2, 3천짜리도 있긴 있거든요. 네. 한번, 네.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규제사항, 종부세 인상, 3주택 이상, 조정대상 2주택 11.2에서 6% 세율 적용, 양도세 인상, 단기 양도채익은 환수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규제지역 다주택은 10%포인트 인상,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2주택 인상 8%, 3주택은 12%, 법인 취득세도 12%, 임차인은 입법 기준 적용과 보증 보험 의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잘 찾아보면 충분히 득이 되는 건 나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돈으로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사실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신축인 경우에 진출해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구축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구간에 서울 같은 곳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별 입주 물량 보시면 2020년을 정점으로 현재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을 예정이니까요. 갭이 작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괜찮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네, 이건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요즘 지산이라고 표현한 거 상당히 많이 그 월세 세팅을 위해서 관심도 많고 이걸로 무슨 뭐 인생 편내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여하튼간에 점점 건축 승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졌던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신축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임대료나 그런 게 별 차이 없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입주 예정 물량은 대신 점점점 2019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든다. 요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점이 될 수는 있지만 또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창업을 해야 거기에 이제 입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업용, 주거용도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 유지 여부 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지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미국이고요. 밀레니얼 Z세대 재택근무 인식도 보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출장보다는 그런 화상회의를 통한 방식도 선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미국 상황이고요. 한국도 물론 이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냥 화상회의로만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요. 여전히 대다수 90% 이상은 원래대로 대면으로 갈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중성 빌딩에 대한 관심도 많죠. 네, 그래서 보니까 서울 외 수도권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는 18, 19년에 좀 안 좋았는데 20년 들어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주거용으로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제는 그 건물을 해서 좀 내가 월세를 좀 세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관심 기대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저는 이제 수요가 몰려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놓고 보니 현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려서요.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대처 능력은 있을 것인가 이게 더 현재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이렇게 가격이 쫙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산 금액 대비 임대료를 그렇게 놓지 못한다는 부분,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지금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대형 상가 공실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도심, 영등포, 신촌, 강남 전부 다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10%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10%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10%나 공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을씨년스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실이 많으면 또 거기에 또 입주하는 것도 좀
약간 꺼림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필요는 있을 듯해요. 더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층 가장 이제 중요한 게 1층이잖아요. 1층 임대료 변동률을 보신다 그러면 2020년 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기타 지역만 오히려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생각해 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좀 중대형 상가 수익률을 본다라도 소득 수익률, 투자 수익률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금 대비로 회수되는 돈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KB금융에서 좀 설문을 했었는데요. 2020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다수라고 합니다. 좋을 리는 없겠죠.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2020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악화, 네, 그리고 유사, 그리고 크게 악화. 그러니까 악화된다라고 보는 게 한 35%, 그리고 비슷할 것이다 45%.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은 올해 그래 좋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80%는 안 좋을 거다 21년에도.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과연 내년 네 개선될까요? 금방 봄 여름 정도까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 최악인 내년까지도 계속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물건 중심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저 지역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현재 그 괜찮다고 하는 그런 강남 쪽도 사실 공실이 1층에도 공실이 엄청 많거든요. 강남역 가보시면 네, 뿐만 아니라 종로도 그렇고요. 네, 곳곳에 현재 1층인데도 공실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시면 등골이 서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미치는 거 물류시설, 데이터, 헬스케어, 오피스텔, 지식산업부터 오피스텔, 호텔, 리테일 상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게 물류시설 크게 확대 전부 다. 네, 그다음에 데이터 영향이 없으면 볼까요? 영향이 없어. 오피스텔은 영향. 아무래도 이제 주거 물론 이제 사무실도 있긴 하지만요. 그만큼 좀 영향 없음이 가장 오피스텔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 치면 오피스텔? 네, 아까도 전 오피스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특히 국민형태 당했던 오피스 수요 변화는 오피스와 오피스텔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피스, 공유 오피스,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에 수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공유 오피스도 상당히 네, 영향 없음 40%. 결국엔 일반 오피스가 공유 오피스는 이미 타격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장하려 했던 미국의 이제 공유 오피스 회사들도 현재는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여건이 가장 좋은 이런 것들은 네, 서울에선 강남 도심권인데요. 도심권이 거의 비슷하게 강남권은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종로나 뭐 이런 쪽을 보셔야 될 텐데요. 그쪽은 이제 사실 공실도 많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저렴하니까 새롭게 오픈을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역별 상가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매수자 많은 비슷한 매수자만 합니다. 매수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매도자가 좀 더 많습니다. 매수자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다. 비슷하다는 것도 중간 정도는 되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공실이 워낙 많고 임대를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매도자 많으면 이제 오피스 배우 상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매수자 많으면 번화가, 역세권, 대학권 상권 이런 것들이 뭐 워낙 탄탄한 수요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쪽들을 노려보시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역별 상가 임차 수급 편에도 임차인 권은 매물 많다. 전체적으로 네 거의 80%까지 뭐 70% 80% 사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공실이 미어 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수급 같은 경우도 뭐 번화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웨어 전체적으로 현재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 건물을 또는 상가를 살 때 임차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거 정말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당신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1층 같은 경우 보시면 장기 공실 증가가 무려 서울 30, 전체적으로 30%, 단기 공실 증가도 24%, 비싼 수치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실 증가가 무려 6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에도 1층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장기 공실 어디를 가나 거의 50%, 네, 그나마 차라리 주택가 배우 산 거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다들 집에 있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번화한 것보다는 차라리 집 근처가 탄탄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1층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30%, 보합이 63%, 그다음에 2층 하락. 네, 그러니까 층으로 올라갈수록 현재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1층만 해도 30%나 떨어졌고요. 보합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올린다는 겁니다. 못 올리는 경우 오히려 이제 임차인들이 하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좀 왜?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본다고 해도 서울, 경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네, 좀 우울한 얘기만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2021년이 중요하겠죠. 2021년 보시면 네, 하락 보합 거의 비슷합니다. 21년 1분기 상가 임대료 같은 경우도 하락, 거의 대부분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보셨잖아요. 현재 상가 임차인들이 폐업 또는 폐업할 예정이다가 거의 80%입니다. 근데 상가 임대료 올린다고요?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네. 왜? 좋아도 안 되죠. 강제로 지금 문을 못 열게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상가 투자 시 위험 요인 보시면 공실 증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략은 연결되어 있죠. 네, 임대료 하락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 상가 투자 위험 같은 경우도 공실, 경기 침략, 임대료.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공실이 증가하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현재 할 수 없으니 당연스럽게 거래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하락한다.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사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내년 한 여름 정도가 가장 적기일 듯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오피스텔 정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전세 갭으로요. 네. 그거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